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에 온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친구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지, 긴장하고 있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때 친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 사진을 본 소년은 어리둥절해집니다. 과연 소년의 친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내용은 덴마크인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덴마크에서 온 올리버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인 닐스가 이번에 덴마크 국가대표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응원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닐스는 한국에 들어온 후 선수단과 함께 강원도의 선수촌에 들어갔고 저희는 서울을 조금 구경하다가 대회가 진행되는 강원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일단 공항의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닐스와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은 많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은 밝고 환한 공항이었습니다. 넓고 새하얀 공항 안을 커다란 유리창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가득 채운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덴마크는 11월에서 4월까지 1년의 거의 절반 정도가 겨울입니다. 이 길고 추운 겨울 동안 햇빛을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답니다. 그래서 화창한 날에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다들 몰려나와 해를 즐기기 위해 피크닉이나 바베큐를 하거나 산책을 합니다. 덴마크에선 겨울에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웃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질문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답니다. 이런 덴마크 사람들도 봄이 되면 자주 웃고 인사를 하는데 날씨만 좋아도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한국은 한겨울에도 이렇게 태양을 볼 수 있다니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갔습니다. 공항철도는 빠르고 쾌적했는데 1시간 정도에 서울 시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의 차량 내부는 플라스틱같이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았는데 마치 비행기 내부를 연상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하얀 차량 내부와 군청색의 의자의 콘트라스트가 청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열차답게 승객들이 편리하게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화물 보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번화가로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약간 출출해져서 간단하게 간식이 먹고 싶었어요. 한국엔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철판에서 굽고 있는 동그란 팬케이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동그란 모양의 끈적끈적한 반죽을 철판 위에 올리고 납작한 팬으로 눌렀습니다. 기름의 고소한 냄새와 함께 달달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 디저트의 이름은 호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떡을 하나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종이 봉투에 호떡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뜨겁다고 조심하라는 듯 제스처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호떡값을 지불하려고 현금을 내밀었는데 할머니는 앞쪽의 통을 가리키셨어요. 쳐다보니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돈을 넣고 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셔서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돈을 넣는 척만 하고 오히려 돈통에서 지폐다발을 훔쳐서 가버리면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단 말인가요? 저는 매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른 한국인 손님들은 능숙하게 음식값을 돈통에 넣고 거스름 돈도 알아서 챙겨가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주인이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만지게 되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손님이 셀프 서비스로 하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정직한 문화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괜히 신경 쓰여서 할머니께 제가 낸 돈과 가져가는 거스름돈을 일부러 보여주며 돈을 지불했습니다. 할머니는 알아서 하겠지란 표정으로 전혀 눈길도 주지 않으셨지만 말이에요. 저는 길거리 음식점에서조차 위생을 지키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했고 정직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레벨에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끈뜨끈한 호떡은 최고였습니다. 팬케이크와는 다른 쫄깃쫄깃한 빵 안에 시나몬 향이 나는 꿀과 견과류가 들어있었는데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빈속을 약간 채우려고 먹은 간식인데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서 더 배가 고파지고 말았을 정도입니다. 대회날이 가까워지고 우리는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선수촌에 들어간 닐스는 SNS나 개인 메시지로 종종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친구가 진짜 올림픽 대회에 나간 건지 한국에 놀러 온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관광하고 있는 저희보다 한국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닐스는 자신이 머무는 숙소를 자랑했습니다. 원래 한국 대학의 기숙사라고 했습니다. 귀여운 마스코트가 프린트된 침구와 편의용품들이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또 닐스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과 침대에 모두 만족하고 있는데 특히 방 온도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선수촌이 있는 한국의 강원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이 추워봤자 우리 북유럽만 할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와보고 제 말을 정정하게 되었어요. 엄청 추워서 덴마크의 추위에 익숙해져 있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회 시작 며칠 후에 폭설이 내렸는데 눈이 40cm 가까이 쌓여서 몇몇 경기는 연기되거나 취소됐다고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닐스의 시합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제설 작업이 정말 완벽하고 신속해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도로 대부분이 뚫렸다고 했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관련된 분들이 밤새 제설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생하게 한 눈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정말 멋진 겨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내려갈 때의 자연은 정말 아름답고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풍경은 겨울 왕국 그 자체로 저희는 겨울 정취에 푹 빠졌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답게 새하얀 설경을 배경으로 그림과 같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닐스는 선수들과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잔뜩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가면 더울 정도로 따뜻해서 추위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식사도 엄청 맛있어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먹는 음식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마치 고급 호텔의 뷔페를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 각국 선수들의 입맛에 모두 맞추기 위해 서양 음식, 아시아 음식, 한식, 비건식, 할랄과 디저트까지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체 식사를 하루에 몇 번 하는 건지 쉬지 않고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잘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는 식사와 휴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잘 케어되고 있는 것 같아 저와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안에는 선수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닐스는 K-팝 댄스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유튜브에서 한국의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즐겨보고 있었거든요. 음악이 빨라서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도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문화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붓글씨라고 붓으로 한국말을 쓰는데 꽤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전용 기계로 사진을 찍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쯤 되니 닐스가 대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러 온 건지 한국에 관광을 온 건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시합과 메달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한국을 즐기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도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 수 없어서 열심히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다양한 부스를 돌아다니며 한국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공간에서 스포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태권도로 겨루기를 하는 버추얼 태권도 대결을 체험해 보았는데 정말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저와 닐스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치킨을 먹을 생각에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튜브에서 한국인이 치킨 먹방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꼭 한번 먹어보자고 함께 다짐을 했었어요. 경기장 근처에 BBQ 푸드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치킨과 떡볶이, 감자튀김 등을 먹어볼 수 있었어요. 치킨은 엄청나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육즙이 터져나오며 촉촉한 닭고기의 속살과 크리스피한 겉부분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도네요. 떡볶이는 한국의 떡을 매운 양념으로 버무린 음식이었는데 너무 매워서 많이 먹을 수는 없었지만 치킨과 함께 먹으니 매운맛이 중화되기도 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감자튀김은 회오리 모양으로 매우 특이했는데 얇은 감자의 식감이 일반적인 감자튀김과는 다르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감명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와이파이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와이파이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정말로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심인 서울이야 그렇다 쳐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니 와이파이가 도심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저는 강원도에서도 아무 불편함 없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대회를 위해 통신 인프라를 강화했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닐스도 선수촌와는 물론 선수촌까지 타고 간 셔틀버스 차량에서도 무료로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창 송어축제라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거렸는데 모두 송어 낚시나 맨손 송어 잡기 등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겨울에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나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올림픽 기간 이외에도 매년 열리는 듯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눈썰매나 눈축제 등 더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 물론 닐스의 응원도 잊으면 안 되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올리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2024년 1월 19일에 개막한 강원 동계청 소년올림픽 대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계청 소년올림픽은 이번 대회가 네 번째 개최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라고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강원도가 이번에도 IOC를 비롯해 각국 선수단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레거시를 잘 활용한 사례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하네요. 거기에 K푸드나 K팝 등 한국의 문화를 적절히 소개하여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올리버 씨는 친구를 응원하러 왔는데 선수인 친구는 물론 자신도 올림픽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남은 기간도 안전하고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훌륭한 이벤트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